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타이틀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트럼프와 통화는 늦어지는데 한국 환율 관찰국이 재지정됐다고요. 이 말인즉슨 뭡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어 계속해서 숙제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숙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결국 고통받고 결국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 기업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드디어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리아 패싱 국제 왕따 우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이재명 정부 쪽은 뭐라 말하죠? 이재명과 트럼프 통화 조율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조율할 게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말인즉슨 시차를 조율하고 있다. 말인즉슨 실리를 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헬로 하면 끝이에요. 전화 걸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힘들게 통화한 역대 대통령 그 누구 하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외교가 시험대에 드디어 올랐고 그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이번 외교 정책에 있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이 잘못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요, 오로지 국익으로 봐야 되고, 국민으로 바라봐야 되고, 국가로 바라봐야 됩니다. 즉, 이거에 있어서 우리 국익적으로 도움이 되면 괜찮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하는 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익적인 측면,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 우려가 되는 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원래 우리가 정상 간의 대화, 그리고 국가 간의 대화라 말하면요, 어떻게 하죠? 대부분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 실무진들이 먼저 협상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좋은 그림 만들고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외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자기가 직접 주요 현안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도 푸틴과 75분 동안 통화했고 시진핑과도 1시간 30분 동안 통화하잖아요. 이게 바로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왔어요.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김정은을요, 직접 만났잖아요. 실제 북한이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무진들이 먼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하노이에 가서 회담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 회담 결렬이 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관세 협상에 있어 일본이 먼저 미국을 가장 빠르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이 뒤집어졌어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외교 스타일 뭐라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탑다운입니다. 자기가 직접 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직접 미국을 찾아가서 관세 협상을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말도 없이 깜짝 발표했어요. 일본 관세 협상 회의 직접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일본 재무장관이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만 찍은 게 아니라 아예 마가 모자를 씌워버렸어요. 이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협상을 이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거죠? 지금 일본은 정상이 안 왔어요. 근데 일본은 장관급이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관세 협상장에 얼굴 대고 사진 찍고 모자 씌우는데 장관이 무슨 수로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뭘까지 꺼냈냐? 기존에 없었던
방위비 문제까지 꺼낸 겁니다. 즉 뭡니까? 한 방 때리고 두 방 때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첫 번째는 직접 등판했죠. 두 번째는요, 방위비 언급한 겁니다. 이러니까 관세 협상에 있어서 저 당시 일본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걸 누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통화는 할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는 되겠지만 뭐 일주일이 지나든 2주가 지나 한 달, 1년이 지나든 어쨌든 통화하고 만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저는요, 이런 질문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북송금. 모르지 않을 거예요. 대법에서 이화영 대북송금으로 7년 8개월 확정됐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그 법원 판결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 보고하고 승인했다는 내용들. 이걸 미국이 절대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대북송금이기 때문이죠.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갑작스럽게 물어본다. 심지어 그 얘기를 통화에 심지어 만나서까지 물어본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때도 지난 대선 때처럼 억지 기소라고 말할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요. 이 리스크 하나가 굉장히 위험에 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빨리 통화하는 게 매를 먼저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려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셀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나아가 외계인 발언 어떻게 할 겁니까? 즉 어떤 겁니까? 과거 자신이 안고 있던 모든 리스크를 이제는 이재명이 국내에서 대던 핑계로는 절대 해외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국내에서는 어물쩍 넘겨서 지금 대권을 먹었지만 국가 간, 정상 간에 있어서는요, 그 질문이 국내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우리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경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취임 첫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 이상 포고문을 서명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를 잃는다고요? 무려 9,523억 원이 증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은 하나가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그러면 50%가 되기 전에 25% 이미 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25%가 적용되는 가운데 우리 국가 수출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내려갔습니다. 5월 수출 작년보다 1.3% 하락했고요. 대미 수출은 8.1% 감소했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25%만 해도 이 정도로 감소가 되는데 2배인 50%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사실상 이와 관련된 업종분들은요, 수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50% 갖다 붙여서 어떻게 팝니까? 남는 게 있겠어요?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줄어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실제 철강업체 관계자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들은 수출을 못한다. 이건 수출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SOS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 SOS가 긴박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수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해가면서 한다는 핑계가 시점이고 실리라고 말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철강업계 분들한테 통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 자,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러한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 누구 편 쓸 거야? 라고 서로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관세 부과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국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울까요? 바로 원자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히토류예요. 자, 얼마 전에 중국의 신화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트럼프와 전화통화했다고요. 더 나아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트럼프 요청으로 전화통화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그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뭐냐면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 심지어 미국 포드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왜냐?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중국산 히토류를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왕성차 생산 중단 위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일본은요, 아예 멈췄습니다. 일본 대표적인 업체죠, 스즈키 자동차 생산을 멈춰버렸어요. 즉, 중국의 히토류와 관련해서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을 때 실제 아직 윤석열 정부였죠. 당시 윤석열 정부는 공공비축 민간 재고 체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6개월을 버텼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중국과의 한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국 기업의 일부 중국 히토류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받은 겁니다. 즉 뭐 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을 번 거예요. 네, 언론들의 대대적으로 보도는 안 됐지만 미국도 타격을 입고 있고 일본도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 산업부는요 일을 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해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속에 한미일 삼각 공조 속에서 대미 수출을 올렸고 그와 관련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관련돼서 지금 난리 났다라고 말할 때 윤석열 정부 산업부는요 소통해서 히토류와 관련돼 6개월치 확보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중국의 히토류와 관련돼 가지고 일부 한국 기업에다가 수입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이 중에서 편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죠? 미국의 편을 들자니 중국 히토류가 사라지게 될 거고 중국의 편을 들자니 미국의 관세를 먹을 거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갈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급하잖아요.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왜냐? 급하잖아요. 원자재 수출 제한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수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고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 만들어야 될 거 못 만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시차 핑계대고 시점 핑계대면서 어물쩍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경제가, 특히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샌드위치 속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던 실용,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던 균형, 과연 얼마나 맡을 수 있을지 저는 계속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거 하는 와중 속에서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우리는 관전자고 그 관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지 저는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